안녕하세요, 미에벨입니다. 저의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보면 좀 나이 젊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걸 빨리 어린 나이에 알았으면 해서 제가 빨리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혹여나 지금 나이대가 좀 있어도 이거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좋은 걸 빨리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죠. 그래서 실비보험을 또 이야기 드리자면 뭐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보통 실비보험이 보통 보험료가 3년에서 5년마다 좀 바뀐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고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 당연히 그런 조건 같은 걸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빨리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는데 거의 2009년 10월 이후에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편 지금 실비보험 가입자는 2012년 현재로서 보면 2012년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 합친 말로 의료실비 한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진짜 어렸을 땐 당연히 모르죠. 이거를 제가 뭐 실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리고 뭐 어린 나이에 친구들끼리 뭐 실비보험 너 가입했니?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엄마 때문에 이걸 혜택을 너무 잘 보니까 너무 진짜 지금도 현재에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벌써 가입을 한지 보니까 11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어린 나이에 빨리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최대한 어린 나이에부터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혜택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혜택이 좀 더 낮아지고 최대 한도도 더 낮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몰랐지만 이게 저도 거의 성인 되고 나서 거의 알게 된 지는 별로 안 됐죠. 저도 실비보험이라는 것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나서부터 알게 됐어요. 이 실비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와, 그때 정말 그거를 실비보험을 알게 되고 나서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처음이라서 뭐 이런 실비보험 그 조건 계약서 내용 보면 너무 많은 거야, 내용이. 그래서 이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입했던 그런 계약서를 보면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지 11년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당장 이제 아프고 나니까 그런 실비보험을 공부를 하게 돼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지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근데 부모님이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제 본인이 아프게 되면 그런 서류 같은 걸 떼가지고 계속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편하잖아요. 내가 이제 결제를 하고 바로 서류를 떼서 바로 이렇게 청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중간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병원을 가서도 서류를 떼더라도 부모님한테 드려서 부모님이 또 그 이제 보험사분한테 그걸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청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번이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플을 바로 깔아가지고 어플에서 보통 서류 떼서 바로바로 청구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 대신 아쉬운 거는 뭐 제가 굳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10년, 그죠? 10년.
거의 9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보통 먼저 딱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가입을 하실 때 조건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질병으로 내가 어디까지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꼼꼼히 꼭 체크해 봐 주셔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그냥 계약서 너무 또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거를 꼭 보험 가입하실 때 꼭 비교를 하시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조건에서 내가 몇 퍼센트까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2번 했을 때 내가 몇 퍼센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통원 의료비가 있어요. 통원 의료비는 2번이 아닌 뭐 내가 오늘 하루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청구를 받는 거죠. 그거를 통원 의료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통원도 내가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청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또 이게 개인 그리고 종합병원, 뭐 보건소에 따라서 하루에 떼가는 금액이 달라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입원했을 때도 입원도 거의 뭐 몇 퍼센트까지 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몇 건, 몇만 원, 최대 뭐 대략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렇게 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시면 진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보험 회사마다 서류 떼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가입하시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병원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보험사분한테 치료를 받았을 때 보통 내가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지 그거를 보험사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갈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저도 항상 매번 가다 보니까 다 메모장을 적어놔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서 이런 이 서류 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병원에서 그 서류를 떼줍니다. 근데 보통 제가 가입한 그 보험사의 서류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진단서, 처방전, 통원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여기 내에서 보통 병명 확인되는 서류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약 처방을 받는다. 그러면 약 처방 전에 병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또 안 떼도 돼요. 근데 그 대신 환자용 개인 보관용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약 처방을 받으면 그냥 개인 보관용 서류 제출용을 하나 더 떼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보통 병명이 확인이 되려면 약 처방 말고는 내가 서류를 떼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보면 이 병명 확인되는 서류가 금액이 들어요. 보통 1,000원, 2,000원, 3,000원까지 드는 것 같았어. 그래서 한편은 좀 그래. 아니 내가 아파서 서류를 떼달라고 하는데도 이걸 병명 확인되기 위해 좀 돈을 또 추가로 낸다니까 좀 돈이 좀 너무 아깝긴 아까워요. 그 대신 한번 떼면 그 추후에는 안 떼도 되니까 처음에만 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병명 확인서 병명 반드시 기재해야 돼. 왜 그러면 병명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병명으로 이 사람의 병원에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병명으로 보통 보험사에서 그 서류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진료 세부 내역서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게 되면 그런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어떤 처방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막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 세부 내역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납입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내가 카드로 뭐 결제해도 현금으로 결제해도 그런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영수증들은 받는 것 같아요. 보통 다 떼주죠. 그냥 뭐 카드 이런 그 내역도 따로 그냥 영수증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받긴 하지만 보통은 병원에서는 납입 영수증을 보통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은 실비보험은 그러니까 보통 그걸 어떻게 되냐 이 설명을 진짜 저도 처음에 너무 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먼저 하루에 통원 의료비가 하루에 2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하루에 제가 청구를 할 때 진료비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하루에
한번 치료를 받고 나니까 15만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15만 원을 에 대한 그로 보험사 청구를 해요. 그러면 아까 분명 하루 20만 원까지 가능하댔죠? 그런데 보통 그 병원사마다 떼가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빼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개인 의원은 10,000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2만 원, 그리고 보건소는 15,000원을 떼가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종합병원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15만 원 빼기 2만 원을 빼서 그 13만 원 있죠. 13만 원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통상적으로 2만 원만 따로 제 개인 돈이 드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13만 원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저는 2만 원만 돈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하루에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어. 근데 보면 저는 최대 하루에 2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저의 다 개인 돈으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병원에 가실 때 그런 금액을 잘 보시는 게 좋겠죠. 고려를 해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입원을 했어. 그럼 2번은 입원비겠죠? 근데 입원비는 보통 입원하면 한 번 거의 돈이 뭐 몇백만 이렇게 들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원은 최대 90%까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원을 해가지고 보통 막 250만 원 나왔다. 그럼 250만 원에서 그 90%는 저는 받는 거고 나머지는 제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보통 뭐 1년에는 뭐 5천만 원까지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 5천만 원 이상이 청구가 되면 그거를 다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진짜 알고 나서 진짜 혜택을 좀 그래도 많이 보고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근데 주변에서 물어봤어. 뭐 너 실비보험 가입했니?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는 또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릴 때 안 아플 때 빨리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서 좀 더 아파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는 게 건강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고 진짜 저도 살면서 참 느끼는 게 안 아프고 진짜 건강한 것만으로 정말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 몸에 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와 이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내가 진짜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이것도 아픈가 이것도 아픈가 이것도 아픈가 근데 진짜 살면서 너무 많은 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건강했을 때 잘 못 느껴 이런 실비보험의 가입에 대한 거. 근데 당연히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비보험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가입한 거를 보면 2번도 그렇고 통원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사망보험금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거의 종신이죠. 뭐 종신이고 월 납부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보통 계속 진짜 오래 빨리 가입하는 거예요. 옛날 거를 가입하신 분들은 최대한 그걸 그냥 해지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거를 해지를 한다. 나는 오히려 뭐 치료비가 별로 이제 안 나가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간다. 그럼 뭐 돈이 부담될 수도 있어가지고 중도 해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몰라. 사람이 진짜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두고 오랫동안 가입하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근데 뭐 의료비, 입원비랑 통원비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보험사에서 이런 거 추천해 준다고
납시고 그냥 해줬는데 막상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별로 혜택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일도 좀 많이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딱 정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가입을 해라. 이거 진짜 나중에 가입하면 오히려 혜택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보통 가입하는 경우도 좀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도 이제 가입을 못 해줬기 때문에 본인도 가입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가입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실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현재로서 내가 아픈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환자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거 가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러면 이 병원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 가는데도 10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저의 개인 돈으로 다 나갔었더라면 제가 지금 몸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되죠.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그 큰 비용이 들면 진짜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 연령대 보면 거의 10대 후반에서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어르신 분들은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조건을 빨리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도 아프지 않을 때 빨리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마땅치 않게 또 이제 보험을 가입할 그게 또 여유가 좀 여의치 않으시다면, 근데 나중 위해서라도 저는 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비보험 저는 너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기사가 뜬 거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보험 제도가 이제 실비보험 이런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신 분들 좋죠. 왜 그러면 그만큼 본인이 이렇게 청구하면서도 이렇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돈은 내고 있는데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험료가 낮아진다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비를 많이 이제 가져간 사람들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보험비를 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달마다 보험료가 더 낮아진다고도 하니까 빨리 지금 시점에 최대한 더 늦으면 오히려 혜택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